이번 50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는 그 선물 상자에 쓰여져 있는 글이 예뻐서 더욱 기대하면서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오늘 예쁜 시간 되실 겁니다. 50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 김민수 신부님의 시작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동안은 강의를 위주로 해서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강의도 하시고 또 연주도 하시는 분, 이런 이우순 교수님을 우리가 모셔서 뇌가 얼마나 예쁜지, 또 우리 뇌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좋은 우리 보석과 같은 이런 뇌에 대한 이야기, 아마 음악과 함께 또 그리고 웃음과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시간 오늘 10월에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이러한 주간이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항상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제50회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웃음을 또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우순 교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힐링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제가 먼저 시작 전에 선생님 만나보고 살짝 엿봤는데요. 오늘은 아마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겁니다. 오늘 강사이신 이우순 교수님은 대전 대덕대 모델과 교수이자 뉴 스마일 라이프 시니어 모델 주임 교수이십니다. 힐링 첼리스트 겸 예쁜 뇌 강사 이우순 선생님 큰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 앞자리가 좀 많이 비었다 보니까요, 제가 좀 에너지가 좀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은 이 앞자리까지 쭉 좀 채워주시면서 앉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또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도 많이 오신다고 이렇게 들으셨는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제가 특별히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를 위해서 제가 꽃을 또 준비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자리도 좀 비어 있는데 오세요. 앞자리 앉으면은 많이 웃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거 치울까요? 요 하나를 요 하나 치우면은 뭐 뒤에 앉으나 앞에 앉으나 똑같을 텐데. 네, 고맙습니다.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제가 오늘 많이 힐링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힐링 첼리스트 겸 예쁜 내 강사 이우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박수 치는 분이 있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손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박수는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웃으면서, 기왕이면은 소리도 내면서 옆에 분도 보시면서 이렇게 시키니까 이렇게 잘하는 걸. 신부님, 앞으로 이렇게 시키면 잘하니까요,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하면서 시작 기도 해주시면 더 좋을 듯해요. 여러분, 웃는 것이 왜 잘 안 될까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 모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을게요. 그런데 알면은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안 웃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프로 있었잖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 그런데 복이 오는데 왜 안 웃을까요? 정말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 믿습니까? 이쪽만 하시네. 여기만 웃었으니까 복이 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복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있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럴 때 한번 박장대소 하면서 같이 또 웃어봐요. 요때도 저만 쳐다보고 웃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막 웃음 박수를 쳐주면서 참 잘하셨다, 아유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쳐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제 하늘나라 갔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초대를 해줬어도, 귀한 자리여도, 귀한 곳에 왔어도 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 무엇을 잘했다?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대전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하기 위해서 5시 이전에 도착해서 준비를 잘 해놨어요. 오늘 기대되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포스터도 예쁘게 만들어줬는데요, 이 포스터를 통해서 우리 한번 노래도 같이 불러봐요. 자, 이 포스터 참 잘 만들어줬더라고요. 저는 가끔 가다가 이 강의료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강의료는 조금 덜 줘도 이렇게 포스터를 통해서 환영해 주는 데 가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환장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일 텐데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해요. 눈으로 말해요. 잠깐만. 여러분들 박자를 왜 이렇게 못 맞춰? 자, 귀를 열으시고, 여기가 소리가 반사되기 때문에 박자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제가 조금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해보도록 해요. 이 박수는요, 굉장한 우리의 그 건강과 함께 중요한 뇌운동을 시켜줍니다. 자, 같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남들이 알까 부끄러워 눈으로 한대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진실한 사랑은 눈을 보면 안 돼요. 그 까만 두 눈은 거짓말을 못해요. 눈으로 말해요. I love you. 살짝이 말해. 뿌잉뿌잉.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눈으로 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PPT가 아까는 잘 됐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잘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말해야 했는데 눈으로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잖아요. 눈만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이 무서우면 어떻게 돼? 무서운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서 바라보면은 그윽한 표정, 그윽한 미소, 자상한 얼굴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만 봐도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아,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표정이 되잖아요. 그런 그윽한 표정으로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자매님, 저만 바라보면 되겠어요. 여기 가방을 여기다 놓으니까 여기 아무도 안 앉잖아. 가방을 내려놓고 옆에 같이 앉으세요. 자, 우리가 자리를 앉을 때 나는 혼자 있고 싶다 싶으면 가방을 양옆에다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앉고 싶다, 같이 앉고 싶다 보면은 가방이 없는 데를 내가 먼저 앉지 말고 가방이 없는 데를 가서 앉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한 말이에요. 아, 자매님 오셨습니까? 아우, 정말 오늘 멋지시네. 처음 보는 분한테도 어휴, 어디서 염색하셨어요? 머리 참 잘 나왔네요. 이거 뭐 돈 안 들고 리서비스 하는데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매님이 혼자 앉아 계시면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독도에 오신 것 같아요. 독도에. 회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저 자매님 거기 오시라고 하면은 안 되고, 아, 형님도 이쪽으로 오시지 뭘 그 혼자 있어. 누님, 이 앞으로 가시고요. 예. 자, 우리가 독도가 왜 외로운지 아세요? 그냥 그 넓은 바다에 혼자 있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는 참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면서도 그 일본의 그냥 앞잡이들이 막 이렇게 만들어놔갖고 지금도 독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독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늘상 같이 어울려야 될 그런 소통의 인간이다. 소통의 인간이 무엇을 기본으로 하느냐? 표정이잖아요. 근데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는 것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은요, 좋을 때는 꼬리 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하고 기싸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운 표정을 지는데 무서운 소리를 또 내잖아요. 그게 이른바 사슬고리에 내가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짐승처럼 막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윽한 표정, 눈으로 우리가 쳐다봐야 되고, 눈으로 일단은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갖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눈과 뇌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의 뇌가 유연하다 아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따라해 보세요. 양쪽 눈을 빠르게 깜빡깜빡 해보시는 거예요. 빠르게. 겁나게 빠릅니다. 겁나게 빠르요. 자, 제가 시작하면 해보세요. 시작. 빠르게. 누님 하셔야지 왜 안 해? 못해요. 자, 잘했어요. 지금 따라 하셔야 돼요. 오른쪽 눈만 감아보세요. 오른쪽 눈 감고 왼쪽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시작. 빠르게.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만 깜빡깜빡. 시작. 빠르게. 잘 됐어요.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자매님 잠깐만 나오실까? 우리 저 전체를 위해서 한 번만 모델. 예, 자, 잘 되면 제가 나오라고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 눈 감고, 오른쪽 눈 감았어요? 근데 양쪽이 다 막 찌그러져. 자, 오른쪽 눈 감고 왼쪽만 빠르게 윙크. 시작. 빠르게. 자,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빠르게. 입 올라간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저 장미꽃. 자, 자매님. 짠. 아, 사실 저도 이 뇌 운동을 연구를 안 했을 때는 이 윙크를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잘 시키는 게 뭐죠? 윙크잖아요, 윙크. 이 모든 것이 뇌 운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치매 예방법, 운동법 하면 손가락 운동만 하죠.
근데 저는 그것을 이 표정으로 운동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윙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건강 강좌 같지만은 시작을 갖다 한번 제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나이 들수록 어떤 질환을 제일 무서워하시고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치매죠. 그 대답이 나왔으니까 정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됐어요.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녹내장, 백내장, 시력감퇴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매를 하더라도 누군가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자기가 눈이 보이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됐잖아요. 근데 시력이 감퇴되고 보이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은데도 이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도 다니기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는 녹내장, 백내장보다도 치매를 더 걱정스러워하고 암을 더 걱정하고 고혈압, 당뇨병 더 걱정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지금부터 눈 관리를 위해서 윙크를 하루에 100번씩, 신부님 만나면 1000번씩 하세요. 수녀님 만나면 500번. 그리고 인사법도 90도 인사법, 90도. 우리가 평상시 요가 하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평상시 요가 하지 않는 사람들은 허리병, 무릎병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평상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쭉쭉 펴서 하는 운동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운동법으로 건강, 허리, 무릎 이 관계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소통할 때 인사를 갖다가 나는 이렇게 해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아유 안녕하세요 이러면 상대방이 이만큼 내렸다가 못 적으니까 자기도 내려가요. 그런데 신기하게 허리부터 이 무릎 관절이 쭉 펴지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안 좋다? 그것은 곧 뇌 운동이다 했죠. 척추, 경추, 흉추, 요추, 미추가 쭉쭉 펴지기 때문에 뇌 건강에 좋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지면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단체가? 건강보험공입니다. 그 돈이 다른데 우리한테 복지로 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사실 이런 것을 좀 어릴 땐 잘 몰랐어요. 지금도 어린데 좀 더 어릴 때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또 이런 포타이를 메고 또 이런 바지, 빨간 바지를 입고 또 양말, 이런 노란 양말을 신으면서 제가 변화된 이 모습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다른 분에게 이 거듭나는 인생 이모작을 강의를 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저 사진 보면은 100m 젊은이처럼 보이죠? 근데 가깝게 보니까 어떻게 돼? 누나 가깝게 보니까 총각으로 보여요? 아니면은 나이가 먹어도요 정말 요즘에 제가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과거의 그 나이와 현재의 이 나이가 전혀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알면 아는 것도 많지요. 또 세상 구경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돌아다닐 때도 많지요. 어디 가서 또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또 서로 새로운 뉴 페이스를 많이 만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이 좋은데 이 건강 속에서도 웃지 않으면서 건강한 거, 이건 참 힘들더라고요. 웃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웃겨주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잘 웃는 사람한테 가면요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도요 굉장히 쉬워요.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쁜 뇌를 가진 보석이다 이것을 만들고 특허를 내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오늘 50회 독서 아카데미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온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신부님, 수녀님, 또 관계자들 모든 분에게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슬픈 과거가 있거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는 독서 아카데미잖아요. 책이 있어야 되잖아. 제가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근데 책이 공저예요. 공저는 뭐죠? 혼자 쓴 게 아니고 여럿이 쓰는 것들. 그것이 제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얻어서 앞으로 책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PPT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공저로 쓴 책은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 다 아시죠? 예, 카톡 회사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스토리인데 여기 SNS 마케팅의 비밀 병기에서 요 관계자와 함께 공저로 썼습니다. 이 책을 공저로 썼는데 이 쓰기 전에는 책 쓰는 것이 되게 부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공저를 통해서 한번 해보니까 아, 책은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해서 저도 지금 우리는 예쁜 일 가진 보석이다, 음악 속의 21세기 리더십, 이런 부류의 책을 좀 이렇게 집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오늘은 제가 책을 가져오지 못했지만은 다음에 온다고 할 경우는 그때는 또 여러분에게 제 책과 함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프로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켰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뉴 스마일 라이프 시니어 모델이라고 돼 있죠. 요즘에 서울에서 시니어 모델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니어 모델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시니어의 반대말은 주니어. 시니어는 실버의 개념이 아닌 선배, 연장자라는 그런 의미로 나이가 40대 이상이면 시니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니어 모델 할 때 내가 벌써 시니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되어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의 동작 또한 제가 시니어 모델 주임 교수로서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 ICT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러나 그런 우리가 혜택은 받고 있지만은 내가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듯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해지면은 나도 또한 ICT 쪽에 무슨 혜택을 보든 아니면 개발하는데도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정보통신에 관한 의미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결합시켜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예쁜 내 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면은 인터넷에 이웃음이라고 검색해 보면은 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이 구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할 때 여러분들은 보석이다, 보석이다, 보석이다 박장대소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사실 제가 예쁜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요 굉장히 좀 부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뭐 양심에 걸리는 일도 많이 해봤고요. 또 이만큼 살아오면서 시행착오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담배도 펴봤고요, 술도 먹어봤고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쁜애라는 단어를 하게 된 그 부분은 이만큼 제가 살다 보니까, 이만큼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만큼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만큼 소통을 또 강해보니까 이런 단어가 필요하고 이런 뇌가 필요하고 우리는 또 다 보석인데 보석이라는 개념조차도 모르고서 이 사람들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저는 공주치료감호소 사는 건 아니고요, 강사로, 그것도 마약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강력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러 갔었어요. 그리고 또 대산학교라고 또 있습니다. 대전에 산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 강력 미결수들만 있는데요. 정상아들도 있지만은 정신지체아들도 이 범죄를 저질러서 같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가보고 또 복권 기금 나눈 사업을 해서 이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해나온 국가사업이에요. 거기서 3년 동안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정신지체복지관 이런 다양한 소외지역을 다녀보니까 우리가 또한 갈 곳이 그런 곳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타임머신을 타고 갔다 온 기분으로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내가 최고의 행복한 장소이고 지금 이 만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더 깨닫고 제가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두 분씩, 세 분이 앉은 데서 세 분이 하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손끼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안녕하세요. 왼손을 치면서 반갑습니다. 양손을 치면서 그리고 형님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손바닥을 밑에다 대시고 이게 꽃잎처럼 생각하시고 밀면서 한마디, 나 예뻐.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돌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악수를 했던 분 볼에다가 살짝 대시고 볼에다 콕 찔리면서, 그리고 한 말씀 해보세요. 아우 귀여운 사랑 덩어리. 우리는 사랑덩어리인데 그렇게 사랑덩어리인지 알고 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덩어리로 알고 살아온 것이 있진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한번 안아보세요, 자기를. 그리고 두드려지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발가락까지 한번 쭉 쓰다듬어주면서 자기 이름 대면서 이웃음 사랑한다. 우리는 봉사 다니면서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정작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하죠? 파김치가 돼서 집안 가정에 남편과 부인과 아이들에게 소홀한 것이 한 번, 두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는 나를 생각하고 나의 가정을 생각하고 또 나가서 봉사를 한다 했을 때는 나의 스트레스가, 이 행복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나의 건강도 지켜주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띄면서 경제적으로 매출도 오르고 또 남들이 커피도 갖다 주면서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웃으면서 우리 나를 사랑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쁜 내는 제가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이때는 와 한번 해주세요. 특허 내는 운동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앞으로도 먹거리 전쟁의 우선이 되려면 우리 개개인이 많은 특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일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쁜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표를 내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성당에 오신 분들도 이 앞으로 특허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서비스표, 상표,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면 좋대요. 자, 예쁜 내를 만들었다 하니까 우리는 예쁜 내는 가진 보석이다 하니까 정의가 조금, 이 뜻이 뭘까 한번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교육받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는 왜 할까요? 세상에 능력이 없으면 더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일까요? 힐링만 받기 위해서 모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힐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더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려면 우리가 웃음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웃음도 줄 수 없고요, 나로 힘내서 또 상대방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웃음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힐링을 해줄 수 있는 힐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힐러다. 시작. 너도 힐러다.
제가 힐링 힐러라는 말을 갖다 감히 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김제 정신건강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활짝 웃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가 내 몸을 지배했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요? 죽음 스트레스.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도 안 벌리죠. 첼로도 잘 안 되죠. 하는 것마다 지나가면 돌뿌리가 나를 차는 것 같아갖고서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이 우승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소외지역을 다니면서 그분에게 얼굴 모양이라도 이렇게 베풀어주다 보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얼굴이 나온 거예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거기다가 이런 단어를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뭐라고 써있죠? 브라보. 어디 나라 말이에요? 이태리 말입니다. 이탈리.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온 성악가들이 많으니까 노래를 쫙 하면은 뭐 객석에서 브라보 브라보 하는데 거기는 그냥 일상 용어예요. 좋다 이런 의미. 자, 여러분, 좋은 말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용하지 말아야 좋을까요? 그럼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른손 시작. 왼손 하트. 옆에 분에게 후. 그리고 이태리에서는 이 바디랭귀지라고 해서 몸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이 말을 멀리까지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손키스를 많이 해요. 이게 최상급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멋져요. 말은 안 해도 좋아요. 엄지손가락만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 최고라는 의미로 기분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1인칭이 돼요. 그런데 쭉 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수가 최고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이 손키스. 이거 하면서 표정 없이 하면은 그분은 태양인 근엄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웃고 하면은 소양인. 소음인이 제일 안 웃는데요. 소음인들이 머리가 분석형들이다 보니까 잘 안 웃어. 이거를 할 때도 저놈이 왜 저렇게 하지? 나한테 바라는 게 뭐지? 근데 소양인들은 하면서 헬로, 오늘도 기분 좋은 목요일, 목이 터져라 웃어요. 그냥 애들 프리 차일드, 자유스러운 애들처럼 막 웃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상급 쉽지요? 말하는 것보다 쉬워요. 이제 우리 여기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은 항상 최상급 할 때 어떻게 해? 미사 끝나고 신부님이 이제 우리 그 마침 기도 할 때도 신부님한테 어떻게 해? 수녀님도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좋은 일 하십니까? 우리 수녀님한테도 우리 수녀님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수녀님 죄송합니다. 네 분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수녀님한테 몰빵 해주는 거예요. 오른손 키스, 왼손 키스, 사랑의 키스 후 불러주면서 준비 시작. 사랑의 키스 후 사랑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런 행동은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어렵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는 일부러라도 개그맨처럼 하면서 장난스럽게 하면은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두 번, 세 번 하면 나도 모르게 재밌는 사람이 돼버려요. 저는요 유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웃음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첼로 순수 음악만 했을 때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밤낮으로 끝나고 나면 술 한 잔씩 먹게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담배는요 22년 피던 골초에 있었거든요. 22년 피던 담배 폈고요. 끊었고요. 술도 이제는 끊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아직 술 먹어요. 근데 저는 건강과 좀 뭔가 안 맞아서 술을 끊었던 거죠. 근데 끊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머리도 맑아지고 이렇게 100m 총각, 멀리서 보면은 젊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몇 살?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기 시작한 것은 정작 한 10년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제가 이렇게 변하지를 못했죠. 여러분들, 천사는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있죠. 집안에도 천사 있어요? 네. 우리가 천사는 하는데 그 천사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천사하고 살 때 변화가 오고 또 그 변화 속에 남들까지도 변화주는 거듭나는 인생을 하게끔 해주는데, 저는 이 음악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변했던 음악이에요. 제가 첼리스트니까 첼로 하나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탱고 음악 좋아하죠? 예. 라콘 파르시타 하면은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인데, 탱고도 현대 탱고가 있고 고전 탱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래식한 고전 탱고예요. 예, 제가 연주해 보면 다 알 텐데, 이 뜻은 가장 행렬, 가난한 사람들의 행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탱고 나올 때는 어떻게 춤을 추는지 아세요? 그냥 흥겹게 치면 돼요. 흥겹게. 어떻게? 자, 오른손 똑 해보세요. 왼손 똑 해보세요. 그 다음에 혀로 2번, 이렇게 두 번만. 음악의 4분은 4박자라는 거 아시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뇌 운동입니다. 뇌 운동. 혀는 직접적인 뇌 운동, 손가락은 간접적인 뇌 운동. 자, 한번 박자 맞춰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좋아요. 이거 할 때 좀 몸 좀 움직여 봐요, 좀.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도 춤을 안 춰봤나? 자, 음악 나오면은 제가 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해주셔야 돼요. 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 카메라 연출 참 좋네요. 예. 자, 지금 똑딱이 처음부터 2분 정도 한 건데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고 뇌가 유연해지고 피곤, 스트레스 극복 관리할 때는 이 혀를 많이 움직이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혹시 혼자 이렇게 있을 때도 입이 냄새 나는 분들 계시죠?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입에서 냄새 나는 것 또한 그런데 자기가 이 혀를 갖다 잘 움직임으로써 우리의 침이 많이 나오고 침이 많이 나올수록 뇌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침이 나오면 오장육부의 소화액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예,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조사를 해보니까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나의 수명이 몇 살 정도 살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첫째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 엉덩이 살이 두꺼운 사람이 오래 산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낙상했을 때 골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도 넘어지셔서 낙상해서 이제 거의 한 1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엉덩이 살이 방석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예. 누님은 오래 살겠다. 칭찬이잖아요. 이렇게 줘준 거죠. 괜찮죠. 건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입에 침이 마른 분이 오래 산대요. 예. 침이 많이 마를수록, 갈증이 많이 날수록, 입이 건조할수록 거기에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말씀 많이 하는 것도 침 많이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지금처럼 혀를 똑딱 하는 것도, 그리고 잇몸 이렇게 닦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윙크 했었잖아요. 윙크를 가지고 한번 제가 박장대소를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발을 동동 굴러보세요. 박수를 쳐보세요. 그리고 윙크를 빨리 하세요. 윙크, 윙크. 그리고 하하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하하. 사이키 조명, 막 우리 성당이 여기 막 콜라텍처럼 보일 거야. 아하하. 아하하하.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꼭 하는 것이 있어요. 몸털기, 온몸 털기. 근데 서서 하면은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서서 하기는 좀 뻣뻣하니까 앉아서 하는데, 손을 이렇게 합니다. 자, 손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100m 달린다 생각하시고 막 움직여보세요. 아, 좋아요. 더 달려보세요. 아, 더 달려보세요. 천국에 1등으로 들어가는 기분으로. 야! 힘들수록 소리 지르세요. 소리. 이야! 더워요? 안 더워요? 아, 잘했어요. 아이고 소리가 그냥 나오죠? 아이고 소리 나오는 거 좋아요. 속에서 독소가 나가는 거 있대. 단 여기 성당에 이제 이 정확히 좀 이렇게 음이온기를 이렇게 틀어주셔야지. 예. 지금도 이렇게 움직였는데도 아직 표정이 웃음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덜 피곤한 거야. 자, 이번에는 이제 윙크대소. 자, 윙크대 했잖아요. 이게 윙크대소예요. 제가 만든 거. 그 다음에 혀를 갖다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여러분들 한다면은 하루에 누군가 재미있게 해줘야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남을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남을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남이 웃겨줬을 때 웃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단계가 있어요. 잘 못 웃는 사람은요, 잘 못 웃어요. 개그맨들이 아무리 즐겁게 해줘도 안 웃어. 개그맨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KBS 아침마당 가보면 아침마당에 방청객들 다 잘 웃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돈 주잖아요. 그리고 안 웃으면 잘려, PD한테. 우리도 여기 들어올 때 잘 웃는 사람만 들어오면요, 우리 저 신부님이 아무리 잘 못 웃겨도 조금만 말하면 다 웃어요. 근데 아무나 다 들어오니까 웃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으니까 미사 볼 때도 이렇게 잘 안 웃고서 심각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웃으면 생활화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남 얘기처럼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진짜 안 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웃게끔 해주는 방법. 옆구리 긁어주면 돼요. 부부지간에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요, 옆구리 긁어주는 그런 사이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집사람이 맨날 등 긁어달래. 그러면 등을 긁어줄까 안 긁어줄까? 그 긁어주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 둘 살게끔 만들어준 거 이유가 있구나. 제가 아무리 잘해봐야 요가를 잘해도 손이 닿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려운 데는 미쳐버리지. 그 제가 긁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긁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가족밖에 더 있겠어요? 자, 옆에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이 등 갖다 대세요. 자,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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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둥둥둥둥둥. 자, 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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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대 딱 때리면서 건강하세요. 아니, 바꾸지 마요. 그만 끝. 이긴 사람의 혜택이야.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웃고 지낸 거 따져보면 손꼽아요. 그전에는 클래식 한다고 그랬었을 때 베토벤 만나고 이런 모차르트 만나고 차이콥스키 만날 때는요, 늘상 지휘자 선생님 때문에 내 웃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연주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무대 공포증이 따라왔고요, 언어 장애가 오고요, 대인기피증이 오고요, 사람과의 관계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 간에도 문제가 오더라고요.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후반 인생 일찍 종치겠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했던 하나, 연습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곡을 못 만들었다면 저는 지금 이런 사람이 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첼로 곡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이거든요. 듣고 싶죠? 여러분들 혹시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이런 제목 아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박수 쳤는데 아시는가 보다. 포도밭에 가서 모자 쓰지 말고 딸기밭에 가서 신발끈 묶지 말라는 건데, 모기야 괜찮아요. 모기도 지금 성령 충만 뭔가를 바꾸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뱃삼의 무추 아시죠? 이 뱃삼의 무추를 제가 못 만났다면 저는 지금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강의도 잘해서 정말로 명강사가 되고 싶었고요, 스타 강사가 돼가지고 억대 연봉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쉽게 됐으면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도 못 하죠. 그런데 하는 만큼 뭔가 자꾸 안 돼서 수렁에 빠지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 다양한 재능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먼저 나에게 키스해 주세요 뱃삼의 무추를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장미꽃 한 송이에 힘이 큽니다. 우리 마이크를 갖다가 마이크를 또 해주신 봉사해주신 우리 남자는 자고로 이 여성들에게 무릎 꿇고서 꽃다발도 줄 줄 알고 밥도 먹여줄 줄 알고 커피도 갖다 줄 줄 알고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갑과 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갑처럼 살지 말고 을처럼 살아라는 그런 강의하는 분도 계셔요. 왜 그럴까요? 갑질한다고 해서 을질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을이 돼서 갑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이가 다 갑처럼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도 안 되고 항상 우리 음악적으로 보면 불협화음이에요. 불협화음. 근데 과거에는요 음악의 불협화음은 절대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협화음도 음악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이 조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몇 계절이 있어요? 자연에는 몇 계절? 사계절 있죠. 사계절을 하면은 클래식에서는 비발디라는 작곡가가 사계를 만들었어요. 비발디 사계. 그런데 자연에만 사계절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는 사계절이 없을까요?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정도면은 무슨 계절? 가을. 가을이 최고의 계절이죠. 그렇죠? 가을 하면은 어떤 노래가 생각나나요? 야, 패티김 선생님 노래 가을을 낭영한 사람. 네. 제가 그 노래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절을 냈습니다. 네, 같이 노래 부르니까 좋죠? 네.
제가 이렇게 첼로 연주하면서 이렇게 흥겹게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무엇을 갖춰서 그럴까요? 무엇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요, 첼로를 하면서 첼로를 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버스에서 타고 가면서 버스간에서도 쓰러져 갖고 병원에 갈 정도로 잠도 안 자가면서.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연습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첼로를 정말 버리고 딴 세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첼로도 못하는데 딴 거 가서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나이 먹어가는 거 한번 해보자. 그런 세월이 벌써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지나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 공포증은 더 심해졌지요. 언어장애는 더 심해지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죠. 음악이 있기 때문에 손해본다.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이에 무엇이 콩나물 물을 주면은 쑥쑥 크듯이 무엇이 자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안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나에 대한 마음은 예쁜 내가 더 있는가 아니면 고약한 내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2004년도 인도네시아 16만 명 죽은 거 알죠? 쓰나미로. 그때 사건으로 제가 퍼포먼스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아까 봤던 영상인데요. 한번 다시. 저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많은 사람이 이 쓰나미 때문에 하늘나라 간 것을 음악적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런데 음악을 그냥 보통의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한번 변화를 해보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이 쓰나미의 그런 혼을 위로하는 그런 음악회를 2005년도 1월 달에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느꼈던 것은 음악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가 다른 방법이었다면 그 다른 방법을 표현도 할 수 있었지만은 음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을 하니까 당장 안 좋아지더군요. 오히려 어려움이 처했어요. 어려움.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난 분이 있어요. 박준영 씨하고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또 웃음치료 한광일 박사하고도 같이 출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게끔 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황수환 박사님이 제가 수제자예요. 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황수환 박사님이 몇 살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68. 굉장히 젊은 나이지 요즘. 제가 68을 느끼면서 살아와서 저도 6학년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딱 오는 것은, 아, 황수환 박사님 신바람 9988234 9988 88에 웃으면은 몇 살까지 살아요? 그렇게 산다는 거 외쳤던 분인데, 또 의학을 하셨던 분인데, 의학 교육자였었는데 68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는 살 날이 며칠일까? 몇 년 남았을까? 지금 6학년 올랐으니까. 우울증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 때 엄청난 우울증이었어요. 우리 황수환 박사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황수환 박사님만 이렇게 가신 것도 안타까운데, 우리 대전에 효문화운동을 벌였던 오홍균 센터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효도 이제는 국회로 그 법을 바꿔서 이제는 교과서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게끔, 대전에 뿌리공원 축제라고 또 해마다 열리는데 그 부분에 효공원까지도 만들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몇 살로? 몇 살 같아요? 그냥 예측하건데 황수환 박사님과 똑같아요. 68에 또 소천하신 거예요. 그것도 쯔쯔 가무시에 물려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무섭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제가 우울증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나도 갈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하느님이 부를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거기에 제가 반전을 시킨 게 있어요. 나는 웃음을 운동가인데, 나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웃음을 통해서 건강을 창조하고 건강을 지키고 역량을 더 훌륭하게 시키는 강사인데, 내가 이 우울증 하나 못 견딜까? 회복 못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 너는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웃음이야, 아들이야.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유전자 저에게 주셨으니 그 유전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통하더라고요.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유전자 저에게 좀 제발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도구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변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해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유전자 저에게 주셨으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속으로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외치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외치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눈물이 나대요. 첫째로 이 기도하고 합당치 않으니까 내 능력이. 그런데 점점 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 하느님이 도와주셨는지 불광동 성당에 오게 된 거예요. 3개월 전에 이렇게 했어요. 고마워요 누나. 난 누나가 웃어주면 제일 좋더라. 사실 저는 굉장히 외로운 남자였어요. 제가 아까 가방 옆에다 놓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 가면 맨 끝에 앉고 어디 가면 가방 옆에다 탁 놨어요. 내가 옆 사람이 오는 거 싫어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강사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은퇴 후에 혼자 되는 연습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부부 잘 살았죠? 친구들하고 잘 살았죠? 자녀들 잘 살았죠? 이제 혼자 되는 연습하세요. 근데 제가 심리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저는 나는 혼자 되는 연습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누구랑 같이 함께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혼자 첼로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왜곡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불광동 성당 이 강연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간증 조금 같이 하기로 마음먹고서 제 이 솔직한 심정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들 외로우세요?
외로울 때마다 웃어보세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더 크게 웃어보세요. 사업하시는 분이 어렵다. 혹시 나는 웃지 않고 장사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행복 호르몬이 활짝 피는 것이 내 몸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매장,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다 행복 호르몬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번에 10월 7일 날 대전에서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이 개설됐는데 제가 주임 교수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계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하느님이 쓰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음악 첼로 해갖고서 이렇게 왔는데 후반 인생에 저렇게 모델도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계획이 없어도요, 내가 예쁜 대로 간다면은, 나의 보석이 끊임없이 개발된다면은 무엇인가 연결되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예쁜 대로 가진 보석이다. 시작. 옆 사람 한번 손잡아 보세요. 자, 잡은 손 가지고 오른손 번쩍 들고 우리는 예쁜 대로 가진 보석이다. 오른손으로 들으라니까, 오른손으로. 자, 이번에는 왼손으로 들면서 우리도 예쁜 대로 가진 보석이다. 자, 손이 저절로 올라가죠? 오른손만 드는데 저절로 올라가고 왼손 드는데 저절로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 함께 했을 때, 요즘에 어떤 시대냐면요, 협업 시대라고 해요. 협업. 그리고 공유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멤버십이라는 얘기는 그전부터 오래 있었지만요, 요즘에 협업, 공유 시대, 플랫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2D,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교인이기 때문에 이 멤버십 이상으로 가족의 그런 이 협업, 공유를 그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행복치 못하다면 딴 데 가서는 어떻게 행복을 찾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것들. 자, 다시 한번 복습. 딱 반 만났다. 엄지손가락 들고 그냥 총칭 형제 자매님 최고. 시작. 형제 자매님 최고. 자, 그냥 하기가 좀 이렇게 뭔가 쑥스럽잖아요. 그럴 때 일부러 몸을 움직이세요. 신부님 최고. 자, 신부님 모셔서 우리 한번 요 앞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형제 자매님께 한번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오늘 신부님 우리 오신 독서 아카데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에서는 박수 안 친다고 기관총 90발 쏴갖고서 죽이는 나라예요. 우리는 안 쳐도 살잖아. 그런데 우리 잘 웃지 않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 우리가 그분이 웃게끔.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있고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얼굴에 웃음꽃이 안 피는 거잖아요. 우리 봉사자다가 애가 달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줌으로써 우리 불광동 성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의 문을 열고 오는 거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저출산 그 부분에서 성당이나 교회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 경제적인 것이나 우리 안에서 건강을 찾고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아픈 것이 해결이 된다면 저절로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겠죠? 자, 고로 우리는 예쁜 일을 가진 보석이다. 이거를 외치면은 보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 단어가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짐승이나 이런 애완견도 감히 못 웃어요. 근데 우리는 강아지 앞에 가서 웃어요, 못 웃어요?
강아지가 비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은 똥 오줌 다 치워주니까 강아지가 자기 사람이 인간 비서를 갖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걔들은 하는 거 뭐 있어요? 꼬리 치는 것밖에 없잖아. 꼬리 치는 것밖에. 자, 그러면 강아지 웃음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문을 잠그고 지금 귀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철컥 소리 날 때까지 몰라요. 그러나 강아지들은 주인이 딱 발소리만 딱 느껴도 벌써 쫙 와 있어요. 귀를 쫑긋하고. 그럴 때 이제 모습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자, 주인이 상황극으로 생각해서 주인이 자 열쇠를 꽂았어요. 찰칵 소리를 지금 내려고 그래. 찰칵할 때 강아지 표정을 한번 줘봐요. 강아지. 이야, 잘한다. 그리고 열었어요. 찰칵 열어서 눈이 딱 마주쳤어. 강아지의 그 표정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강아지, 봐봐요. 저 누나 지금 저기 다 뒤에 한번 봐봐.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다가 하는 행위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우리가 좀 닮아야 돼. 강아지한테. 강아지 닮을 거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은 닮아야 돼요.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자, 그럼 강아지 웃음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혓을 갖다가 잘하시네. 자, 이거를 하루에 100번 해야 될 이유가 뇌졸중, 전조증이 그냥 이거 타고 왔었을 때 전조증 느끼면 벌써 이 뇌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치질 할 때 혀를 갖다 닦잖아요. 그때 쭉 내밀어서 혀가 반드시 내려왔는지 12시 방향으로 6시 방향으로 내려왔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5시나 이쪽 방향 7시 방향으로 가 있는 사람은 빨리 MRI 찍어야 돼.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의학적이고 그냥 낼름낼름 하면은 그냥 웃길 뿐인데 제가 의학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손을 가리고 이 손을 가리고 남이 쳐다보면 좀 창피하니까 최대한 쭉 뽑아 보세요. 최대한 쭉 뽑아 가지고 잡아요. 그리고 잡아 당겼다 넣었다 잡아 당겼다. 여러분 이비인후과 가서 내시경 할 때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잡아 뽑잖아요. 뽑고서 내시경 검사하잖아요. 해셔야 돼. 이제는 우리가 이 뇌가 굉장히 치매에 열악해 있고요, 뇌졸중에 열악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는 연두부 같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약해요. 조금만 치면은 멍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뇌 보호하는 것이 되게 단단한 거예요. 두피가. 여기 앞에는 이 갈비뼈 이게 있는 것이 오장육부 중에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폐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강하게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찔려도 살만하니까 없는 거지. 자, 여러분들 웃음은요 이 방패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자, 면역력이 생깁니다. 복이 옵니다.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내가 없었던 호르몬도 나와요. 좋아지는 거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유 없이 웃어야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운동이니까. 감정 있는 것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는데 그때 웃어봐요. 그래도 이겨요. 그런데 그럴 때 웃음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웃음은, 표정은 내가 나의 뇌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의학자들은요 얘기는 잘해도 웃지 않아요. 하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가 착 비춰주니까 좋은데, 화면 자꾸 눌러대가지고서 이제 요거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웃음과 유머는 기본 예술을 입혀라. 김연아, 이 김연아 선수가요 정말 웃지 않았답니다. 한국에서 기술만 굉장히 연습한 거예요. 그런데 국제 선수로 점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했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오셔 코치를 만나러 갔더니 오셔 코치가 딱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무슨 전사 같다.
아니 아름다운 이런 동작을 하면서 왜 표정은 없냐 이거지. 표정. 그래서 제일 먼저 고친 것이 웃는 얼굴을 했다. 웃는 얼굴. 탤런트들, 연예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웃음과 유머는. 우리가 21세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거리 전쟁이에요. 먹거리 전쟁에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이 문화 콘텐츠인데, 이 문화 콘텐츠에 예술을 입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노래하실 줄 아니면 노래하세요. 못하면 레슨 받으면 됩니다. 춤을 추세요. 춤을 못 추면 레슨을 받으면 됩니다. 춤은 곧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춤을 안 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춤을 엉덩이부터 추고 어깨도 움직이면 운동이 돼요. 같이 움직여 보세요. 엉덩이 하나 둘 셋 넷. 요즘 맷돌 운동이라 있어. 돌려라 돌려. 근데 이거는 꼭 저기 노인대학에 가야지만 맷돌 이것만 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해야 돼. 예? 젊은 사람들 요즘에는 앉아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쁜 늙은이 보석이다. 웃음과 유머는 기본. 예술을 입혀라. 예술을 입히는 자만이 먹거리 전쟁에서 우승이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도 아니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를 빼놓고서는 더 좋은 단어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을 꼭 사랑합니다 해야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고맙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이 마음만 해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꼭 감사합니다 이걸 의례적인 대화법이고, 정말 사랑한다면은 정말 사랑해 이런 대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옆에 분 손 한번 잡아보세요. 양손으로 잡으면 더 좋아요. 두 분은. 그리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옆에 앉은 분, 이름은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안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통하는 표현.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스라엘의 유대교 속죄의 날이라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속죄의 날에 이 행사에 나오는 성가곡이 있는데, 그 성가곡을 통해서 막스 브로우라는 클래식 작곡가가 첼로 음악으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제목은 홀 리드라이. 신의 날. 앞에 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곡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성가곡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가곡 이외에는 부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음악들은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곡, 마음의 영혼이 아름답게 하는 그런 곡들인데, 제가 지금 들었던 곡을 이 반주 없이 한번 제가 앞부분만 좀 해보겠습니다. 가을 세탁소. 이른 아침 허공에서 들려오는 세탁소 아저씨의 굵은 목소리. 세탁, 세탁. 환청인 듯 계속 따라온다. 아파트 벽에 반사되어 귓속에 머물러 있다. 밤새워 뒤척이며 궁리한 욕된 일들. 내가 가는 길목마다 부끄럽던 어제 그 몸짓. 얼마나 더러운지 온종일 따라다닌다. 세탁, 세탁. 세탁 소리 따라가면 깨끗해질까? 오늘은 아무래도 고해성사 봐야겠다. 푸르러 구름 없는 날, 맑은 하늘 속에 풍덩, 풍덩.
우리는 하루에 눈 뜨면은 어쨌거나 24시간이 지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드신 하루가 될 수도 있었고요.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죠. 오늘 저녁 이렇게 같이 한 거 정말 저에게는 영광이고요.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신부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신앙송 해주신 우리 전임 회장님, 그 다음에 또 기획실장님, 총무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예쁜 내가 제가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또 의학자가 있을 것이고 과학자가 또 있어서 또 말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 것, 다른 거는 다 기억을 못 해주셔도 우리는 예쁜 내를 가진 보석이다. 요 글귀만 자꾸 암송해 주시면은 우리의 그 밝은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사건 사고 걱정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개개인의 건강, 개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웃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들 개개인의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힐링 첼리스트 예쁜 내 강사 이웃음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는 날 또 만날 수 있게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네, 오늘 가톨릭 독서 콘서트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어서 더욱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음악, 게다가 웃음, 또 내 입으로 하는 아름다운 소리, 상대방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사랑이 가득한 몸짓과 소리들,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선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종합 선물 세트였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톨릭 독서 콘서트가 50회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이 자리에 함께 주신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오늘 독서 콘서트 가톨릭 아카데미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책 마실에서 나온 불멸 1, 2권을 선물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